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직무에 관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시간이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CDC와 잠 매거진의 젊은 피 정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피. 네, 오늘도 멋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역시 CDC 취업 컨설팅의 최승병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CDC 수석 컨설턴트 최승병입니다. 저도 요즘만큼이나 어렵다는 IMF 시기에 네. 첫 직장을 벤처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삼성 SDS와 한국 오라클 같은 이제 유명 ICT 기업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영업과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모쪼록 험난한 시기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IT 직무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정주원 컨설턴트의 저희 식구긴 하지만 우리 최승병 컨설턴트께서는 잠매거진 첫 방문이세요. 첫 네, 출연이시고 처음입니다. 네. 느낌이 어떠세요? 생방송인데. 굉장히 떨리지만 차분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그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다양한 정보가 오늘 여러분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원 컨설턴트 오늘 어떤 직무 들고 나오셨나요? 네, 지금 오늘 이제 기업은행이 채용을 마감을 하고요. 오늘. 앞으로 신한은행이랑 국민은행, 농협이 이제 채용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권 IT 직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금융권 중에서도 IT 직무를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T 기술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새 IT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IT라는 것은 이제 정보 처리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회사나 일반 조직들에서 전산화나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IT 기술인데요. 협의의 의미로는 그 사전적인 의미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줄여서 IT라고 하고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이 합쳐져서 ICT라는 의미로 많이들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요즘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이 IT 기술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금융권에서는 IT 직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은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IT가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요. 계정계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서버 시스템 운영, 데이터베이스 관리, 인터넷 뱅킹, 앱 뱅킹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이제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A라는 사람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입금을 했을 때, 그 을이라는 사람이 그 인터넷 뱅킹에 받은 돈을 은행 창구를 통해서 이제 출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인터넷 뱅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보안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 담당 직원이 이제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나 보안 관리하는 업무들을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군요. 네, 은행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직원들이 현금을 받아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전표를 통해서 이렇게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 전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에 되게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안이 잘 안 돼 있거나 옛날 같이 1인 개인 정보를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텔레뱅킹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정, 그 다음에 보안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 업무들 전반적인 걸 다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군요. 자, 세부적으로 주요 업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승병 컨설턴트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금융 IT 직무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IT 조직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CIO,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칩 Executive Information Officer를 말하는데요. 이런 임원진 분들이 구성이 돼 있으시고요. 그 밑으로 IT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고 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그리고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그 부서 밑으로 각각의 세부 팀들이 있어서 그 세부 팀들이 각각의 단위 업무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서버 운영팀이라고 한다 그러면 회사의 IT의 주요 자산 중에 하나인 컴퓨터 서버를
이상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 이름이 서버 운영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기획부서, 개발부서, 이제 운영부서로 나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각각의 부서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 IT 기획부서는 이제 전반적인 IT 회사의 전반적인 IT 자산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IT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 예산을 비용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그 IT 서비스의 수준이 적정한가, 그리고 문제 없이 제공이 되고 있는가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또 최신 기술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서 이 기술이 과연 우리 회사의 IT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하고 만약에 된다고 의사결정이 된다 그러면 실제 적용하기에 앞서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이런 그 과정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 IT 개발 부서는 전사적인 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서비스를 항상 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IT 서비스 중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성능 및 오류 개선을 담당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그 현업 부서들에서 여러 가지 개발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서도 전산 개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하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적용까지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IT 운영 부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전산 장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본사뿐만 아니라 이제 지점 단위에 설치되어 여러 가지 통신 장비 그리고 전산 장비, 단말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게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그 중요한 이제 시스템 장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고이기 때문에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어떤 그 복구 방안들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담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새 각종 뭐 피싱이니 뭐 이제 해킹 같은 이런 업무들 그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보험 부서가 있고요. 또 조직이 크면 또 큰 규모에 맞게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IT 내부 감사 부서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조직 규모에 따라서는 다 다릅니다. 예. 이제 각각의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서에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맡게 됐는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IT 기획 업무 부서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배치가 된다 그러면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잡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뭐 커피도 타야 되고 커피도 당연히 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의실 예약 같은 것들도 치열하게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신입들의 몫이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경쟁력이 일단은 나타날 것이지만 우스갯소리겠지만 일단은 관리해야 될 그 IT 자산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여러 가지 목록별로 이 자산 현황을 체크를 하는 부분들을 먼저 담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률은 얼마인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어떤 비율로 발생을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관리 업무들을 많이 담당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IT 부서에서는 각종 그 시스템에 대한 구매라든가 유지보수 계약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조사라든지 과거에 계약된 사례들을 보고서 이상이 없게 계약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일들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IT 개발부서 쪽에 이제 만약에 신입사원에 대해서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당장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 개발 업무에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C나 자바 기반의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할 것이고요. 요즘은 뭐 안드로이드나 iOS 기반의 앱 개발 업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서 뭐 처음부터 이제 뭐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어떤 고위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겠고요. 하부적으로 그 개발이 할 수 있게 분산되어 있는 하부 업무들을 담당해서 쉽게 말하면 코딩 업무들도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업무 지식들이 좀 쌓여서 경력이 좀 쌓인다 그러면요, 전사적인 IT 시스템에 이상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취약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업무를 파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T 운영부서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전산 장비들이 있습니다. 뭐 한두 대도 아니고 종류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다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나눠질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어떤 뭐 서버면 서버, 통신 장비면 통신 장비, 보안 장비면 보안 장비 이런 보안 장비들이 동작에는 이상이 없는지 과거의 사례들을 보고서 향후에 이 장비들이 언제쯤 시기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언제쯤 유지보수를 하고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지 이런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게 될 겁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이제 업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많이 이해가 가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요?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사실 IT 쪽에 근무했던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어제 동기랑 이렇게 통화를 해서 들었는데요. 네. 일단은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오전에. 네, 그래서 담당 업무 시스템이 이상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산상의 오류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미션 이런 관련된 개발 또는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예, 기존에 뭐 여신이라든지 수신 관련된 상품들을 만든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더 개발을 하고 예, 이런 논의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건 제가 잘 아는 건데요. 이제 저희는 은행이나 이런 그 금융권은 고객이랑 이렇게 접점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전산이 잘 안 되거나 예. 예, 내가 모르는 전산을 고객님께서 갑자기 요청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벌어지면은 저희가 응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살려달라고 전산팀에 전화해가지고 전산상으로 이건 어떻게 하면 처리가 되는지 그런 거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직원들은 많은데 IT 담당 직원은 거기에 비해서는 적잖아요. 보면은 정말 불쌍해요. 되게 힘들어하세요. 네, 저희 전화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좀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예방하시려고 이렇게 교육을 미리미리 하시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보면은 상품이라는 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상품을 기획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IT의 기술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품 개발자랑 IT랑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각종 미팅이나 이주 정리 이런 것들을 또 시스템 방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바쁘죠. 예, 진짜 식사할 틈도 없이 바쁜 네. 업무로 하루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어느 조직이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조직이 있으면 한번 제가 가고 싶습니다. 아까도 우리 정주원 책임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전산적인 오류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전화가 빗벌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사전에 많은 테스트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이제 대규모의 새로운 업무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사들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업무를 서비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추세에 맞춰서 적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탐구 과정도 업무 외 쪽으로도 항상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산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생기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쫓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IT 직군에서는 반드시 한 번쯤은 이제 감수를 하고 도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로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한 그런 직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금융권 IT 직무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이 또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IT 직무니까 IT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뭐 컴퓨터 부팅부터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까지 그러한 상세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IT 지식. 네, 그래서 실질적인 경험을 해보셨거나 뭐 창업 경험을 해보셨다면 당연히 인사부 쪽에서는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금융 업무에 대한 지식인데요. 이게 단순한 IT 업무, 전산만 다루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 즉 수신, 여신, 외환 이런 규정이랑 프로세스를 알아야지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 상호 간의 소통이라고 하죠. 상품 개발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라든지 타 부서랑 이렇게 협업이 필요한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는 IT 분야인 만큼 그 기술 속도,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도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당연히 그리고 보안 의식. 네.
큰일 나죠. 뭐, 요 회사 같은 그렇죠. 경우에 이런 것들이 키가 유출이 돼가지고 사고가 났었는데, 네. 그래서 보안의식이 정말 풀려고요. 그 다음에 주인의식이죠. 이 업무가 나의 업무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회사의 흥망성쇠가 정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네. 기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가지를 이제 정리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 6가지를 그러니까 자소서에 잘 녹여내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 예. IT 부분을 따로 채용을 하긴 하지만 네. 자소서 항목이라든지 채용 프로세스 자체가 따로 IT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 뭐 이제 지원 동기라든지 포부, 도전 경험들 보시면 그런 역량형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역량형 질문에는 내가 IT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험을 얼마나 많았고 이쪽으로 더구나 금융 쪽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이해도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역량을 한쪽 기술 쪽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는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전 업무가 정말 바쁘니까 스트레스 관리,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한 장면을 잡아서 잘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삶의 가치관이나 목표, 영향받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인성형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IT라고 해서 특별히 나눠지는 건 아닌데요. 그 한 조직 내에서 얼마나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인의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소통,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공모전이랑 이런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경험들을 잘 녹여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체 사례를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한 사건, 한 장면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금융권 IT 직무를 지망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소서 작성 가이드까지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냥 떠돌고 있는 카더라 통신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T 직무가 진짜 루머가 많은 그런 직무거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IT 직무는 밤샘 근무가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금융권 IT 직무도 밤샘이 과연 많을까요? 아침에 일찍 은행 문 열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금융권에서 네. 영업점을 담당하는 그런 직원들 외에는 사실 이렇게 밤샘 근무 본점은 조금 있습니다. 인사부도 그렇고요. IT도 예. 그런데, 대형 프로젝트 개발이라든지 얼마 전에 최근에 뭐 모은행 같은 경우는 전산 서버 자체를 이렇게 옮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지만 주요 테스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품이 실행되거나 이런 전에는 밤샘 근무를 통해서 그런 급박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직원들한테 야 이래라. 밤샘 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만한 만큼 또 대가 뭐 보상 뭐라든지 뭐 야근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려드리거든요. 네. 하신 만큼 돌려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나 어떤 체계에는 확실히 잡혀져 있는데 야근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 직무의 특수성을 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네네. 말씀드리면 이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그렇지만 네. 그런 야간이나 밤샘 업무들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빈번하게 생기지는 않고요. 절대적으로 금융 IT 업무라는 것이 24시간 365일 서비스의 지장이 없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업무들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말이나 연휴 시간에밖에 테스트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예. 철야 근무나 연휴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일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생긴다 그러면 버텨낼 직장인이 없겠죠. 그렇죠. 예, 보통은 몇 년에 한 번씩 예. 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걱정을 좀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12시 넘어서 돈 붙일 때 가끔 한 10분이나 30분 정도 안 될 때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외에 모든 업무가 가능한 이유는 이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카더라 통신은요. 이거 진짜 재밌네요. 전산 담당자는 전자파 때문에 딸만 낳는다. 네.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근데 이게 은행은 또 그렇거든요. 네. 전자파를 많이 봐서 딸만 낳는다는 네. 이야기 정말 많아요. 근데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이게 근거는 없을 것 같기는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IT 전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전설로 내려온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에 뭐 호르몬계통에 이성이 생겨서 네. 딸아이만 낳게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딸을 갖고 싶은 사람은 전산 업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전자파 때문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뭐 스마트폰이나 뭐 핸드폰, 뭐 여러 가지 PC들을 뭐 항상 달고 사는 현대인들은 예.
딸만 낳을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 남아 출생 비율이 높습니다. 기묘하죠. 예. 그래서 단순한 농담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얘기의 유래는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나 철행 근무를 할 때 우리 신입사원들이 선배 사원들이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놀려 먹을 때 투덜대면서 푸념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에서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도 같긴 같은데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카드라 통신은요.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논리가 돼요. 예. IT 직구는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나이가 들면 기술 수준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단명한다.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 IT 기술이라는 것이 워낙에 트렌드도 금방 바뀌고 새로운 기술들이 자고 나면 생겨나는 이런 변화가 빠른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물론 학습할 것도 많고 이제 배워야 할 기술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습득을 한다 그러면 나만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T 혁명 초창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단순한 전산관리 부서에서 요즘은 CIO나 CSO 같은 어떤 전문적인 영역의 임원 직급들도 생겨나는 걸 보면 네. 어느 회사, 어느 조직에서나 사실 IT 업무가 핵심적인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점점 IT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이제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금융 IT 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원들보다도 취업의 문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카드라 통신은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미래가 넓은 또 산업 아니겠습니까? 자, 금융권 IT 직무의 공채 동향 지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채용을 하고 있나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금융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회사, 은행사, 보험회사,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 000 이렇게 공고가 나고요. 네. 실제로는 그 각 부서별로 대략 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인원들을 정기적으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융권이 대부분 다 그런 식이고요. IT 전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좀 더 규모라든가 분야들이 더 다양해서 수십에서 수백 명 정도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이제 문이 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진행이 되죠? 금융 IT만으로 본다 그러면 네네. 일반적인 우리 은행의 행원들 채용 프로세스와 다를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실무 면접이나 토론 장소에 IT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 임원이나 부서장들이 배석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들에 대한 기초적으로 필요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들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혁신적으로 IT 서비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의와 통일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입사 후에 연수도 진행이 되죠? 어떤 식으로 연수가 진행이 되나요? 연수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기본이기 때문에요. 동일하게 일반 행원들과 동일하게 받고요. 보통은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용어들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신이, 수신, 뭐 외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8주에서 10주 정도의 합숙 기간을 통해서 금융 지식들을 채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담당 부서에 돼서 배치가 된다 그러면 이제 OJT 기간을 한 달 정도 잡게 되는 거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현업 부서에서 IT 관련 직무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겁니다. 네. 입사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진짜 꿈만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IT 취업을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수단이니까요. 뭐 C나 자바 뭐 이런 언어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하드웨어 그리고 중앙 컴퓨터 서버들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장비들도 여러 개가 있고요. DBMS를 관리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각자 본인이 이제 선호하고 자신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수십 가지 종류의 자격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시면
취업에 많이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여러분께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궁금증이 갑자기 생기는 게 이제 금융권 IT 직무는 경력자를 뽑는다는 공고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신입사원들을 많이 채용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경력자를 아예 안 뽑는 건 아니고요. 네.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적당히 뽑긴 하는데 가장 많은 뽑는 게 이제 신입으로 뽑습니다. 신입사원 위주로. 네, 예.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권이 그 IT라는 게 단순한 IT 업무만이 아닙니다. 금융에 관련된 정보와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교육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거치기 위해서 일반 연수인 10주 이상 정도의 연수와 그 다음에 자기 관련된 직무 연수, 그 연수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요. 경력직보다는 신입 직원을 받아서 자기 개발, 자기 분야를 이렇게 개발하는 게 필요해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금융권 IT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핀테크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금융권 신성장 동력을 위한 핀테크, 아무래도 화제로 떠오르고 있죠. 앞으로 네.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요새 뭐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사유 때문에 이제 금융과 IT가 결합된 기술을 사실 이제 핀테크라는 말로 좀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의미는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금융기관에서 처행하던 IT 그 업무에 대해서 금융기술을 보다 좀 더 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참신하고 새롭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서비스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핀테크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입출금 서비스라든가 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보더라도 뭐 페이팔 같은 뭐 구글의 알리바바 페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도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에서도 금융기관의 어떤 서비스 한계와 굴레를 좀 벗어나서 쉽게 말해서 뭐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 같은 네, 네. 이런 획기적인 서비스들을 이제 국내에서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의견들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금융기관들도 당연히 이제 새롭고 참신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포탈이나 여러 가지 이제 IT 기업들에서도 쉽게 사람들이 금융거래를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네.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이런 측면으로 많이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때문에 금융권 IT 직무가 더 주목을 받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한 30분에 걸쳐서 나눠봤는데요. 충분한 정보가 되셨을 것 같고요. 끝으로 금융권 IT 직군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정주영 컨설턴트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금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 금융권 IT는 IT 공부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금융, 경제, 시장 상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 기사를 보시거나 이런 걸 하시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인문학적인 사고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잔매거진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바늘구멍이어도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합격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취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늘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서 회사 들어오고 나서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고 실력을 많이 배양을 해서 최종적으로 금융권에서도 그리고 IT 쪽에서도 전문가가 되어서 인정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